저거. 점화식이 안 들어간다의 개념이, 점화식이 아예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아니 알셈이 매우 공식의 등차들이랑 그런 거 시그마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우리 자이스토리를 펴보면 이 자이스토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 때 점화식 공식이 필요한 문제는 단 하나도 없거든. 없어도 다 풀 수 있어. 다만 알고 있을 때 뭔가 좀 플러스 되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니네 학교 시험지에도 다 그런 걸 거야. 그리고 줄을 이루는, 점화식에서 사실 줄을 이루는 문제들이 여기 186페이지에 유형 6번 봐봐. I 34번부터 I 38번까지의 문제. 자이스토리 어디 보라고? I 34부터 이런 활용 문제들. 이 사실 줄을 이룰 거야. 오케이? 즉 문제를 읽고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건 공식을 몰라도 되잖아.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공식들은 그 어떤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몰라도 된다는 얘기지 점화식 자체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진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점화식은, 일단 점화식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고 일단 좀 들어봐. 알았지? 들어보고. 들어서 나쁠 거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 많이 배우면 쓸데가 많아요. 그치? 많이 배우면 쓸데가 많습니다. 점화식이 무엇이냐? 그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웃하는 항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 건너뛴 항들 사이의 관계식일 수도 있고. 봐봐.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2an 빼기 3입니다. 하고 괄호 안에 n은 1, 2, 3 또로로로로. 요런 애들을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선 어디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냐? 5번째 항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5번째 항은 여기다 몇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4 집어넣은 거지. 그럼 2 A4에 빼기 3이고, 그럼 얘를 알아야겠지. 그럼 4번째 항을 또 찾아야겠지. 2 A3에 빼기 3일 거고, 그럼 3번째 항은 2 A2에 빼기 3일 거고, 그럼 2번째 항은 2 A1에 빼기 3일 거야. A1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나오고, 집어넣으면 나오고, 집어넣으면 나오고, 집어넣으면 나올 겁니다. 원래는 점화식을 여기까지만 알면 돼. 다만 어떤 문제들이 있어. 막 글로 써져 있는 그 활용 문제들을 읽고 이 점화식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사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문제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문제 잘 읽고 푸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의 기하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해줄 얘기는 이거 가지고 숫자 대입하는 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요, 그치? 초등학생도 하고요. 뭘 할 거냐? 나는 이거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나?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이거 가지고 이걸 알려주긴 할 거야, 얘를. 일반항을 바로 어떻게 찾는지. 되게 많이 나오는 애들만 할 겁니다, 알았죠? 되게 많이 나오는 애들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냐? 개차수까지 몰라도 된다. 자, 짜자자자자자자자. 첫 번째는 등차 점화식. 이거는 교육 과정에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입니다. 즉,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 알파는 어떤 상수인죠, 상수.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지금 이게 뭐야? 이웃한 한 끼리 빼면 알파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이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인? 알파인 등차 수열이다.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그럼 우린 등차 수열은 일반한 공식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것도 등차 점화식이야. an 플러스 1 2 빼기 an 플러스 1 이랑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똑같다. 얘는 항이 3개가 등장하는데 연속한 세 항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의 차이와 어떻다? 똑같다. 그렇지? 즉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등차 수열인 것까지는 알겠지, 그치? 사실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좀 적당히 이항을 시키면 요렇게 나오고요. 이게 뭐야? 등차 중항이잖아. 그렇잖아?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AN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 이해 안 되는 분? 예린 이해돼? 이해돼?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 2개고요. 등비 점화식. 등비 점화식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어떤 상수인 겁니다. 즉 이웃한 항끼리의 비율이 일정한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이 녀석은 공비가 알파가 되는 등비수열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또 두 번째는 이런 애도 써져 있을 수 있다고.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똑같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 이웃한 연속하는 세 항이 나오는데 얘네 둘 사이 비율과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즉 세 항이 등장하면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전부 다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그치? 사실 요 녀석도 좀 정리를 하시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시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2의 곱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등비중항이잖아. 즉 이런 식들을 보면 이 점화식은, 등차 점화식과 등비 점화식은 뭐 하는 거냐,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파악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 숫자 같은 거 일체 대입하지 않아. 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일반항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 일반항 공식이 존재하죠. 그렇죠? 일반항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녀석을 보시면 등차 수열 공식들, 등비 수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좀 특이한 점화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화 점화식. 얘는 이 모양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두 배의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똑같은 상황. 이 항이 3개가 등장해. 역시 이렇게 3개가 등장을 하는데 얘네 둘의 곱의 2배가 이렇게 둘의 곱과 이렇게 둘의 곱과 같은 상황. 자, 얘는 도대체 무슨 수열이냐 하면 요 주어진 식을 양변을 얘로 나눌 거야. 얘 곱하기 얘로 나눌 거야. 나누면 봐봐. 질문이야. 얘로 나누면 약분되고 뭐 남아? 얘로 나누면 약분되고 뭐가 남아? 약분만 하면 되니까 얘로 나누면 2 곱하기 a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고요. 그치? 얘로 나누면 그치? 더하기 얘로 나누면. 자, 그럼 이 연속한 세 항을 전부 다 역수를 취하면 얘가 뭐가 돼? an분의 1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2배가 얘네 둘의 합과 똑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치? 그럼 이 세 개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치? 요런 수열, an을 역수를 취한 요 수열은 등차 수열이네요. 이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역수에 대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 등차 수열 공식을 이용하면. 그래.
그렇지? 이해돼? 그럼 그걸 찾아서 다시 역수를 취하면 AN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 정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점화식이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교육과정에 뭐 다 있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뭐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건 안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좀 할 건데 일단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아주 쉬운 것만 자, 보시면 A, 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fn 방법만 알려드릴까? 방법만 봐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즉, 이런 형태의 식에서 5번째 항을 구하라고 물어봤으면 1부터 4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하시면 된다 이거야.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면 1부터 19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하시면 된다 이거야. 변끼리 더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1 대입하면 대입한 게 이거겠지, 그치? 2 대입한 게 이거겠지, 그치? 만약 내가 10번째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면 어디까지? 9까지만 대입을 하자 이거야. 그럼 9 대입한 거 불러봐. 10은 A9 플러스 F9지. 그럼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할 건데 그럼 얘는 좌변에 있는 녀석, 얘는 우변에 있는 녀석 이항하면 없어지겠네. 이항하면 둘이 없어질 거야, 그치? 더하고 나면 얘 다 더한 게 좌변, 얘 다 더한 게 우변이면, 그치? 이렇게 없어지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치? 이해됐니?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A1에다가 F1부터 F 몇 가지 더하면 돼? 9까지. 그걸 시그마로 K는 1부터 9까지 F, K 이렇게 써주시면 돼. 됐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항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15번째 구하라고 했으면 1부터 14까지만 해보시면 되겠지. 여기도 막 다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문자로 이렇게 놓고 시그마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겠지. 이해됐니? 좌변끼리 더하고 원래 이거 좌변끼리 다 더한 거랑 우변끼리 다 더한 거랑 어떨 거야? 같을 거잖아. 그치? 변끼리 더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 스토리 펴볼까? 문제 하나씩 풀고 넘어가 볼까? I 16번. 센에 얘랑 정말 비슷한 문제가 있어. 센에 있는 정답지를 보시면 정말 봐봐. A1이 3이고 이 문제 AN 플러스 1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아주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게. 모범 답안 어떻게 했냐면 A2는 여기다 몇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거지. A1 더하기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니까 얼마? 4. 그럼 2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2 대입하면 얼마야? 5. 근데 얘가 얼마? 9. 이렇게 하면 하나씩 찾아 못 찾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5번째 나와 안 나와? 이게 모범 답안이야. 14번 하면 돼. 아니, 구할 거야. 기다려봐. 알았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모범 답안이라고, 알았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찾는 게 교육과정에 남아있고 얘를 가지고 일반항 찾는 게 교육과정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좀 계산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야. 오케이? 자이스토리는 수능을 교육과정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그렇잖아. 여기 있는 문제 전부 다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인데 교육과정이 없는 게 나오겠어? 안 나와, 알았지?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건 알았지? 오케이? 그럼 원래 진짜 다 대입해서 찾는 걸 원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몇 개 대입한다고 규칙이 보일까? 그 다음 몇 나오냐면 12, 9, 18 나오고요. 그 다음 15, 33 나오고요. 아무런 규칙, 등차도 등비도 뭣도 이도저도 아닌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찾아서 15번째 항을 유추하는 건 불가능해. 그치?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어도 뭐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 얘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몇 번째 항 구하래? 15번째 구하라니까. 그치? 15번째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첫 번째 항에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F K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항 번호 잘 보셔야 돼. 번호를 잘 보셔야 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시그마 이거 숫자 틀리면 값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냐. 얘 이거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A1 문제에 있어 없어? 다 없다고? 다 있어요. 그치? 이렇게 하자는 거야. 왜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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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다 깼다며 샹. 좀 전에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됐니? 됐니? 자,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이 진짜 점화식이 이런 걸 17개 정도 알고 있으면 정말 이상적이야. 17개. 불가능해. 17개는 진짜 불가능하고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얘기를 해줄 거야. 알았지? 그럼 이거 안 배운 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이 짓 하라는 거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되게 규칙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 의외로. 몰라도 규칙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어떤 식 이런 꼴이야. 쟤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유사한 형태지. 그치? 유사한 형태야. 이 녀석도 아이디어는 이거야.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떠들지 말고 변끼리 곱합니다. 이게 일단 아이디어. 변끼리 곱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도 10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럼 몇부터 몇까지? 1부터 몇까지 대입하자고. 9까지 대입하자고. 10번째 찾고 싶으면. 그치? 그러면 A2는 A1 곱하기 F1. 그치? 2 대입하면 A3는 A2 곱하기 F2. 또로로록 해서 A10은 A9 곱하기 F9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치? 이거를 싹 다 곱할 거야. 여기도 이걸 싹 다 곱할 거야. 그럼 근데 양변에 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나눌 수 있잖아. 얘랑 이렇게 나눠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나눠진다고. 그치? 양변을 나누는 거야. 여긴 뺄 셈이 아니라. 그치? 이 항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양변을 같은 걸로 나누면 없어진다고. 이해돼? 양변을 같은 걸로 나누면 여기까지는 없어지는 거겠지.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죠. 계속 곱하기야. 여기는 다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F 9까지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런 기호가 있기는 있어요. 시그마는 아니고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면 요 녀석은 A1, A2 요런 기호가 있기는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배우진 않으나 얘는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 대문자 파입니다. 프로덕트에 이제 로마자인 그 파이를 쓰는 거예요. 프로덕트 PL 로마자인 원주율 파이 3.14159 할 때 그 파이. 우와, 이게 소문자예요? 응. 저 대문자예요? 이 시그마도 대문자 시그마입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어디에 쓰냐? 확률과 통계의 표준 편차에서 이 시그마를 씁니다. 당연히 배우지. 표준 편차 근데 이미 배우지 않았냐? 중학교 때? 그 표준 편차야. 다만 거기선 한글로 표준 편차라고만 썼었으나 여기서는 분산은 이렇게 씁니다. V. 왜냐? 분산의
첫 글자를 딴 거야. 진짜요? 뭘 쳐, 진짜야. 베리어스라는 녀석이 분산이거든요. 영어로. 표준 편차는 영어로 뭔지 나도 몰라요. 자, 이런 문제 또 하나 풀어봐야겠지? 자, 어디 있니? I 18번. I 18번. 자, I 18번.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야. A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N으로 보시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분수꼴로 나와 있는 이유는 곱했을 때 무언가 약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되게 이쁘게 떨어질 거야. 잘 봐. 뭐 구하래? 네 번째 구하래. 사실 근데 네 번째는 그냥 대입해도 찾을 수 있어. 그치? 몇 번 안 나오잖아. 그래도 그냥 해보면 봐봐. 이 네 번째는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곱하기 여기다 몇 집어넣은 것부터 1부터 3까지 집어넣은 걸 다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계산하면 좀 힘들어. 이렇게 1 집어넣은 거 이렇게 2 집어넣은 거 이렇게 3 집어넣은 게 멋있어? 자,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렇게 약분이 되게 이쁘게 주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랑 얘까지 싹 약분하고 나면 A1은 1이고 2 하나 남았네. 답이 2라는 얘기야. 오늘 많은 애들이 시동이 꺼지네. 됐니? 자, 다음은 자, 봅시다. A, N 플러스 1은 어떤 상수 곱하기 AN 플러스 그 상수의 거듭제곱. 여기에도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에도 문자인 거야. 알았지? 지수가 지금 상수가 아니라 지수 자리에 n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에 또 다른 상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뭔가 더 곱해져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 문제 풀이 방법은 양변을 뭐 p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도 되고요, p의 n승으로 나눠도 되고, 니네 하고 싶은 걸로 나누시면 돼. 이걸로 나눠볼까요? p의 n승으로 나눠도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도 상관없다고. 알았지? 자, 양변을 p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버리면 p의 n 플러스 1승분의 a의 n 플러스 1승은, 얘는 p가 그럼 하나 약분되지. p의 n승분의 a의 n 더하기 뭐 상수, 여기는 어차피 나눴어. p의 n승이 다 나눴으니까 뭐 p분의 1만 남을 건데, p분의 1은 어차피 뭐야 지금? 상수. n이 없잖아. 그치? n이 없으니까 뭐라고? 어떤 상수 취급을 해버릴 거야. 이해됐니?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p는 상수 n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모르는 무언가 상수 취급을 하실 거라고요. 그냥. 자, 그 다음 무슨 수열을 관찰을 하시냐면 p의 n승분의 an이라는 수열을 볼 건데, 질문, 요 녀석의 첫 번째 항은 뭐겠어? p분의 a1. 두 번째는 p제곱분의 a2, p세제곱분의 a3, p네제곱분의 a4제곱, a4. 그치? 즉 그럼 얘가 이 수열이 몇 번째야? 얘는 몇 번째야? 원래 n번째 항에다 상수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된대요. 무슨 수열이겠어? 공차가 얼마인? 그치? 이라는 얘기야.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있나 여기에? AN의 일반항? 아니 알 수 있지 왜 몰라? 자, 없어. 문제. 인범위가 만드는 문제. 자, 첫 번째는 그냥 3 정도 하고요. a 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n 더하기 2의 n 플러스 3승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양변을 뭘로 나누냐? 양변을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눌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내가 뭐가 좀 더 곱해져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했어. 알았지? 자, 뭐 남니? 3 하지 말고 6 정도 하자. 미안해. 얘는 바꿔서. 자, 이렇게. 여기는 나누면 뭐 남아? 2n 플러스 1승으로 얘 나누면 2에 n승분의 여기까지 오케이? 얘는 얘로 나누면 뭐 남아? 천하? 지수끼리 빼니까 2의 제곱 4. 자, 봐봐. 얘를 한 개의 수열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럼 이 n 자리를 n 플러스 1로 바꾼 얘가 그 다음 항이잖아. 그럼 요 녀석은 무슨 수열이겠어? 공차가 얼마인? 그럼 초항은 얼마냐? 여기다 몇 집어넣은 게 초항이겠지 당연히. 1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으면 2분의 a1이지. 2분의 a1 얼마야? 3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2의 n승 분의 an이라는 녀석이 4n 빼기 1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an은 양변에 뭐 곱하면 되겠어? 2의 n승 곱하시면 돼.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겁니다. 그치? 마지막에 2 n승만 곱하시면 그냥 an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조금 특이한, 좀 치환 같은 느낌이야. 무언가 좀 변형된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당, 등당, 등당. 그렇죠? 뭔가 이 나누는 녀석 뭐분의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 등당, 등당.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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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소리 잘 나오고 있나? 그치. 소리가 안 나오면 낭패야. 다음은 네. 그럼 좋을 것 같아. 누구 여기 지우개 기부자랑 펜 기부자 이거 누구냐 이거? 다 누구 거냐 이거? 이거 누구 거냐? 이거 네 거냐? 이거 전 수업하던 애가 놓고 갔나 보네? 오겠지 뭐. 재밌지 않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야 사실. 재밌잖아. 그치. 무언가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 그냥 이런 거지. 내가 모르는 상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상수가 있고 더했어. 알아 그럼?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놓는 거지. 그냥 모르는 상수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문제 풀 때. 그치? 모르는 상수끼리. 왜? 방금 막 비웃었는데 여기를 보고. 왜였어?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지. 아니 여기 식은 좀 바뀌어. 어차피 내가 모르는 상수가 써져 있다. 그냥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냥 알파로 바꾸는 거야. 다음 봅시다. 창문 열어. 사 먹게. 그렇지? 사 먹게. 졸라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뭐 컵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는데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PQ 둘 다 상수입니다. P에 1 곱해져 있는 건 아무 의미 없겠죠. 안 곱한 거나 똑같으니까. 그치?
일품엔 다 있어요. 일품엔 다 있어요. 엄청 특이한 녀석이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는 그냥 일반한 공식을 외우는 방법. 이런 건 안 되겠지, 그치? 두 번째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그냥 파악하는 방법. 세 번째는 외우는 또 다른 방법. 자, 봅시다. AN을 몇 개를 나열합니다. 몇 개가 적당하냐면 한 4, 5개 정도는 1, 2, 3, 4를 대입해서 나열을 해요. 실제로. 오케이? 나열을 하세요. 나열을 한 다음에 모든 항에 알파를 뺍니다. 알파가 뭔지 좀 이따 알려줄게. 아니, 알파가 뭔지 지금 알려줄까? 요 알파는 뭐냐면 x는 px 플러스 q의 근입니다. 무슨 근? 얘네들을 둘 다 문자로 바꾼 1차 방정식의 근. 이 알파예요. 들어본 적 있지? 내가 수업을 해줬는데. 겨울방학 때 다 들었어. 겨울방학 때 이 학원에 내 교실에 있던 애들은 다 들었던 거야. 아, 겨울방학에 이 교실에 있던 애들은 다 들어본 거야. 내가 다 해준 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빼면 그냥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이 도대체 뭔 개소리냐? 봅시다.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로 넘어가지 마. 여기 얘 있어. 이 문제는 있어. 엄청 많아. I24번. 사실 우리 문제에서는 5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차례대로 1, 2, 3, 4 대입해서 5번째 구하시면 돼. 알파만큼 모든 항을 알파만큼 빼요. 알파만큼. 말이 좀 이상한가? 내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 알파만큼. 요 방정식의 근. 요 방정식은 요 둘 다 x로 바꾼 방정식. A 버시기를. 그거를 얘기하려면 극한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받아들여. 알았지? 그게 왜냐면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다 뭘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나오지.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함수인 거야. 요런 함수인 거라니까. 대신에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함수인 거지. 또다시 그 숫자를 또 넣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요 함수랑 얘를 연립하는 거야, 사실. 얘를 연립을 하면 기다려봐. 왜 y는 x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y는 ex 플러스 3 뭐 이렇게 생겼겠고 y는 x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치? 원점 지나게. 그치? 초항을 뭘 집어넣으면 a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겠지. a2인 거지. 그치? 결과물이. 근데 그럼 요렇게 y는 x 타고 보면 여기가 a2지. 이 함수를 타고 다시 이렇게 막 띵띵띵띵 보내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가 그 내가 말한 그 알파거든. 이 교점이 알파인데 알파만큼 다 모든 항을 빼버리면 여기서 그 알파만큼 모든 항을 다 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식이 요만큼 줄이는 거잖아. 그치? 요만큼이 사실 이 요만큼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돼 있어. 원점을 지나는 함수는 이런 건데 얘를 수열로 표시하면 우리 지금 표현하는 함수가
뭔가 함수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결과가 그 다음 항이잖아. 여기다 뭘 대입하면 나오는 게 다음 항인데 뭘 대입한다의 규칙이 그냥 상수만 곱해지게 돼 있다. 그럼 무슨 수열이 돼 있다는 거야? 등비 수열이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고등교육 과정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함수를 원점을 지나는 함수로 평행 이동하는데 그 평행 이동의 값이 이게 함수를 내린다가 아니라 요 함수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얼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위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느낌이야. 여기가 아니라 요 점을 원점으로 보낸다의 느낌인 거예요. 자, 봐봐. 등비수열이지. 얘는 이런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함수인 거야. 그치? 어떤 값에 3을 대입하면 그 다음 결과물이 나온다 라는 느낌이니까. 근데 y는 아니지. 근데 이 녀석을 얘랑 연립을 하시면 교점의 좌표가 2, 뭐 마이너스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나와. 그치? 그럼 요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요 교점이 0,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도 그대로 얘지. 그렇잖아. 얘를 y는 x를 x축으로 y축으로 같은 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여전히 y는 x겠지. 기다려봐. 평행 이동을 하면 근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즉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오케이? x축 아이고 미친놈 x축으로 3만큼 원점으로 보내는 거거든. 미안해. 미친놈이라 그래. 아니 물론 그런 건데 어차피 자연수만 관찰하는 거니까. 평행 이동을 왜 하냐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고 나면 얘 y는 뭐가 돼 있어? 3x가 돼 있잖아.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봐봐 이런 거야. 자 어떤 수열과 자 이런 거야. 이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 있는데 등비 수열이 아니다. 근데 걔 근처에 평행 이동과 기울기가 똑같은 예를 들어 직선을 찾았다라는 건 어떤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 등비 수열을 찾을 거야. 그래서 얘 일반항을 찾아서 다시 원래만큼 돌리는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거는 아직 내가 끝까지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왜 그런 얘기 물어봤으니까 내가 지금 중간에 얘기를 끊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왜 저기 와인 저 부분에서 갑자기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아니 얘는 이런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으면 요런 수열에서 내가 일반항을 찾고 싶으면 요 함수를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요 함수에서 얘 일반항을 찾을 때 지금 방금 그 예를 들어드린 거야. 자, 닥치고 기다려봐. 자, 봐봐. 그래서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녀석을 첫 번째 항 2지. 여기다 그럼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8. 두 번째 항에 8이지. 여기다 또 8 집어넣어봐. 16에다 22지. 그럼 또 20 집어넣어봐. 44지. 자, 4개만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자, 요 방정식 풀면 x는 몇 나와? 빼기 4 나와? 맞나? 그치? 그럼 빼기 4를 다 빼! 그러니까 4씩 더하라는 얘기지, 그치? 얼마? 그치? 빼기 4를 빼면 6 얼마? 12 얼마? 24 얼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이해돼? 뭐라고?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왜 못해? 그러면 요 녀석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근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을 4만큼 더한 게 얘잖아. 그럼 요 일반항을 4만큼 빼야 요 녀석의 일반항 이겠지.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은 등비수열이 되니까. 아니 저거 더해. 봅시다.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줄게. 요 녀석을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런 함수들을 보면 아, 얘는 공비가 m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함수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근데 봐봐,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수열이 1씩 다 뺐더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 1씩 뺀 녀석이. 그럼 얘 밑에 거 일반항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요 녀석의 일반항을 찾아서 다시 1을 더해주면 위에 거 일반항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해돼? 그럼 왜 밑에 거를, 왜 그럼 몇을 빼야 등비수열이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에 대한 기준은, 등비수열을 만들려면 이 점화식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이런 1차 함수가 돼 있으면 등비수열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그럼 이 함수를 얼만큼 평행이동시켜야 원점을 지나는 등비수열이 돼 있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한 값이 사실 엄청 많겠지. 엄청 많잖아. 얘를 뭐 아래쪽으로 4만큼 내려도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그치? 왼쪽으로 얼마,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도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아래로 평행이동한 X축 평행이동이랑 Y축 평행이동의 값이 똑같아야 되냐면, 얘를 수열로 표시한 게 이거잖아. 그치? 얘를 그냥 4만큼 내려서 이걸 만들었다. 즉 Y만 4만큼 내린 거지. Y만 4만큼 내렸다는 이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번째야? n번째 항인 거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그냥 4를 다시 빼는 꼴이잖아. 그렇잖아. 얘를 보고 수열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그치? 그럼 이건 n번째 항인데 얘는 그 다음 항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봐봐. 이런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뭐야? A1 빼기 1. 두 번째 항은 A2 빼기 1. 그치? A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3 곱하기 AN 빼기 알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놔야지만 얘가 n번째 항이지. AN 빼기 알파라는 수열의 n번째 항. 그 다음 항, 그치? 3을 곱하니까 다음 항이 나왔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해돼? 승희 이해돼? 그래서 요 식을 요런 형태로 고치는 거야. 근데 이 알파가 도대체 그럼 뭘 의미를 하느냐?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알파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건 이 이런 식을 보면 얘를 x, 얘를 y라고 생각하면 요 녀석을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즉 그럼 x축과 y축 평행이동 양이 같은 거야. 그럼 어떤 요런 직선을 x축과 y축으로 같은 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야 요런 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x축,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같은 값이 같은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냐에 대한 생각은, y는 x 위에 점은 언제나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y는 x랑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 내가 평행이동해야 되는 그 양인 거지. 자, 봐봐. 다시 얘랑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얘랑 연립하면 2,2가 나와. 그치? 그럼 요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봐.
아니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교점이 2,2니까 이 교점을 원점으로 옮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지. 평행이동하면 결과 봐봐. 얼마 나와? 여기 마이너스 2x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돼 있다. x축과 y축으로 같은 만큼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나의 목적이. 그러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냐는 얘네들의 교점에서 그 힌트를 얻어낸다는 거지. 아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막 되게 이해하는 척 없지. 에 대한 얘기고 이걸 거미줄 방식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어렵네. 봅시다. 어쨌든 자, 계속 이어서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연립을 하면 그치? 그럼 빼기 4가 나오잖아. 아까 전에 썼던 게 여기 몇 개 나열했던 게 몇이었어? 다 까먹었네 그치? 8 8이 16, 20 얘 지금 AN을 나열하는 거야. 20, 44 이렇게 되는데 모든 항을 다 어떻게 하자고? 모든 항을 마이너스 4를 빼자고 그치? 마이너스 4를 빼자는 말은 얼마씩 더하자고? 4씩 더하자고 그치? 그럼 요 4씩 더하는 게 6, 12, 24, 48 이렇게 가니까 무슨 수열이 돼 있어? 등비수열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요 녀석이 초항이 6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어 있고요. 그쵸? 4만 이항하면 AN의 일반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되게 많이 나오고 대입하기 귀찮잖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네. I 31번 볼까요? 문제를 이렇게 좀 보셔야 돼. 2분의 1 AN 더하기 3 이라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알파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x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을 푸셔야 하고 풀면 x가 얼마 나오니? 6이 나오지 그치? 이게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처음 몇 개 나열해볼까? 첫 번째 항 얼마야? AN을 나열해보는 거지. 얼마야? 2.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 5 집어넣으면 2분의 5에다가 2분의 6 더하니까 2분의 11 이렇게 가고 있지 그치? 자 모든 항을 얼마씩 뺄 거야? 6씩 뺄 거야. 즉 AN에서 6을 뺄 거야. 6을 빼면 불러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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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돼 있어. 따라서 요 녀석의 일반항이 초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2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이 되어 있으니까 AN은 6-4의 2분의 1의 n-1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공비는 항상 얘가 돼. 안 바뀌어. 뭐 이런 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공비가 2분의 1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 얘도 공비가 2였잖아 얘가 그치? 기울기를 똑같이. 그치 기울기를 똑같이 x축 y축으로 같은 만큼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만들어내자가 목적인 거야 사실. 승희 울려고 곧 울 것 같은 표정인데 아 뭐가 부족할까? 내가 뭘 더 얘기해줘야 할까? 어? 왜냐면 그치 아니지
사실 6을 빼는 이유가 요 점화식에서 얘네들을 6씩 빼는 거야. 오케이? 이 점화식을 6씩 빼는 거라고 이렇게. 얘를 AN도 6씩 빼는 거야. 근데 6 빼면 얘를 다시 얘가 없어지거든. 왜? 전개해 보면 다시 얘랑 똑같이 나와. 6씩 빼면 요런 식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개의 항으로 보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어 있다 이거지. 오케이? 다른 방법 하나 더 알려줄까? 하나 알려줄게. 저기 승희 끄덕끄덕 하니까. 아니야. 근데 이 방법도 괜찮아. 이 방법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두 번째는 차이를 관찰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걸로 해볼게. 내가 이걸로 참 아까 왜 지웠어 미친. 이거였나? 자, 얘는 있잖아. 차이를 관찰하려면 5개는 써줘야 돼 최소. 알았지? 왜냐면 그래야 차이가 4개가 나오니까 관찰하는 게 4개 정도는 필요해. 오케이? 자, 2. 그 다음 얼마 있지 아까? 또 써야 돼. 18. 얼마? 20. 얼마? 44. 이거 얼마야? 88에다가 4 더하면 92야? 여기까지 좋게? 자, 5개 써놨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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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규칙적이지? 이게 개차수열이라는 녀석이야. 그럼 봐봐. 요 녀석이 어떤 일반항을 이루고 있어? 6 곱하기 2에 n-1승이라는 규칙을 이루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런 거야. 봐봐. 네 번째를 찾고 싶으면 얘에다가 이거 3개 더하면 돼. 그치? 이해돼? 5번째를 찾고 싶으면 얘에다가 이거를 5개를 4개를 더하면 돼. 그치? 그럼 10번째를 찾고 싶으면 요 놈에다가 얘를 몇 개까지 더해야 돼? 9개까지 더해야 돼. 즉 그럼 내가 찾고 싶은 n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초항 얘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더해야 돼. 그치? 뭘? 요 녀석을 6 곱하기 2에 n-1승. 대신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셔야겠지. 아이고 k-. 나한테 말해.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내가 고칠게. 다 들리게 옆에 애한테 말하지 말고. 자, 내가 고칠게. 그러면 2 플러스 r-1분의 초항에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차이를 관찰하면 무조건 개차수열이라는 녀석이 되어 있어. 이런 형태는. 개차가 그것도 등비인 개차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자 봅시다. 이게 그냥 되게 결과론적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일반항이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뭐 P 몰라 아니 P로 만드는데 A 안 돼. 알파 곱하기 P의 n승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이런 꼴이거든. 무조건 그냥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야. 무조건 이런 꼴이야. 그래서 연립을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걸 외우고 그치. 2개를 넣어서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만 찾는 거지. P는 얼마냐? 요 P거든 무조건. 세 번째 방법은 3개를 다 알려주다. 하나만 알려주려다. 그치? 자, 세 번째는 있잖아. 봐봐. P가 얼마야? 2지. 그럼 AN이 무조건 어떻게 생겼다? 모르고 2의 n승 플러스 베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알았지? 딱 2개만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데 얼마여야 돼? 2여야 되고. 그치? 2 집어넣으면 4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두 번째 항 얼마였어? 8이었어.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둘이 연립하면 알파 베타 찾아 못 찾아? 베타가 먼저 나오네. 베타 얼마 나오나? 6. 그럼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맞냐? 알파 3이야? 베타가 6 맞지 않아? 그럼 6이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알파? 맞는 거 아니냐고? 안 맞아? mi친놈이네? 2알파고 6 알파가 3 그렇지? 미안해.
미친놈이라서 그래. 자, 6. 그럼 베타는 얼마? 빼기 4? 따라서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4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도 돼. 대신에 이런 꼴이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결과가 맨날 이런 꼴이어서. 숫자 2개. 2개는 뭐 첫 번째는 보통 항 하나는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만 더 찾은 다음에 연립을 해보는 거지.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치? 너무 야맨데. 학교 서술형에 나오면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그냥 뭐. 등비수열. 그러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등비항이 있으면 거기다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그게 개찰수열이야. 관찰을 해보면. 싫어. 갔다 와. 자, 다음은 갔다 와. 갔다 와야지. 그 내가 뭐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그럼 나쁜 선생이지. 나는 수업은 계속 할 건데. 안 듣고 다 풀어올 사람은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내가 10시에 집에 가는 걸로 해줄게. 지금 가도 돼? 지금 9시인데 10시에 간 걸로 해줄게. 10시에 간 걸로. 자, 요런 형태야. 항이 3개가 등장하는데 각각 앞에 상수가 뭐 다 곱해져요. 상 PQR은 상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PQR의 합이 무조건 빵이 돼야 돼. 빵이 안 되는 건 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나오면 내가 니네한테 100만 원 줄게. 알았지? 만들지 말고. 0이 아닌 것도 안 나올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봐봐. 얘는 사실 이제 항이 3개가 등장하는 녀석은 뭐 납득은 안 가겠지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 납득은 안 가겠지만 봐봐. 그냥 이런 과정이야. 이런 과정이야. 봐봐. P A N 플러스 2 얘를 마이너스 P 플러스 R 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빵으로 고칠 수 있지. 왜? 합이 빵이라니까 Q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잖아.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P가 있는 거 좌변에 놔두고 P가 없는 건 다 R이 있는 거 우변으로 다 넘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바꿀 수 있잖아. 합이 빵이라니까. 합이 빵이 아닌 거 안 나오니까. PQR 다 상수야 그냥. PQR 다 상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3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1 빼기 4 AN은 빵. 이렇게 생긴 점화식들을 말하는 거야. 봐봐. 요 개수들의 합이 얼마야 지금. 빵인 상황.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합이 빵이니까 Q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바꿀 수 있고, 그럼 P 있는 거 좌변으로 놔둬서 P로 묶으면 R 있는 거 우변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P랑 R은 지금 상수야. 그러니까 알았지? 자, 그럼 내가 PN이란 녀석을 치환을 할게. 뭘로? AN 플러스 1 빼기 AN을, 즉 요 괄호에 있는 걸 BN으로 치환할 거야. 그럼 질문, 요 N자리를 N 플러스 1로 바꿔봐.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어?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 즉 얘가 BN 플러스 1이야. 치환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만 BN이라고 치환하면 지가 알아서 얘가 BN 플러스 1인 거야. 그치? 그럼 따라서 BN 플러스 1은 여기가 P 곱해져 있고 R 곱해져 있고 BN인데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P 니네 아는 숫자야 모르는 숫자야? R 아는 숫자야 모르는 숫자야? 양변 P로 나눠요. 그럼 그냥 몰라. K.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인? K. 참고로 저 K는 그니까 뭐겠어? P분의 R인 거야. 그치?
P분의 L 모르는 숫자니까 그냥 K라고 놓는 거로. 관심 없잖아. 이해돼? 야, 그럼 BN이 등비수열인데 BN의 일반항을 찾겠어, 못 찾겠어? 찾겠지. 그래 안 그래? BN의 일반항이 뭐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나올 수 찾을 수 있어. 그럼 BN의 일반항을 뭔가 그럼 이 안에 N이 들어가 있는 식이겠지. 일반항을 찾은 걸 내가 그냥 FN이라고 해볼게. 무언가 N이 들어있는 식. 그리고 다시 요식 봐봐. A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BN이. 이거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여기서부터는 이거 아까 어떻게 하는 거야?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 더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서부터는 생략. FN을 뭔가 찾으면 그 녀석을 BN의 일반항을 찾으면 그 녀석을 FN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알았지? 여기 있던데 문제가. (22번) 같은 문제는 알았지? 이런 거는 그냥 봐봐. 이런 형태가 아니야. 이건 그냥 1, 2, 3, 4, 5 대입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거 가지고 100만 원 내놔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알았지? 100만 원 달라고 누가 따질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L 숫자가 클 때만 NL 숫자가 클 때만 그치. 숫자가 작아도 쓸 수 있는데 PQR의 합이 0이고 상수항이 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 방식이라는 거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못 쓴다는 얘기야. 찾고 싶어도. 자기소리에 문제가 없네. 잘 안 나와. 왜? 어려워서. 있었으면 좋겠구만.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문제를 또 우리 성대 할아버지가 만드신 책을 나 찍혔지. 앞에 막 눈깔만 찍힌 거 아니야? 주댕이만 막 찍히고. 성대 할아버지가 만드신 요 책에는 다 있어요. 응? K가 왜 P분의 L이냐고? 열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대입 한 8번만 잘 하시면 돼. 알았지? 세 번째 찾고, 네 번째 찾고, 다섯 번째 찾고, 여섯 번째 찾고. 오케이, 그렇게 찾으면 돼. 실제 시험에서 왜 봐야지? 봐야죠. 실제 시험에서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면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하시면 돼. 알았지? 대입만이 살 길이다. 그치? 자, 그냥 계속 자. 그냥 계속 자. 아니야, 드립 친 거 아닌데? 대입하라고 하는 거야. 너 드립 친 거 아니야? 니네가 나의 드립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것 뿐이지. 나 이거 드립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어. 그 대입 아니야. 대입. 자, 봅시다. 개수의 합이 빵이 되는 거 확인되니?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어떻게 알아? 실제로 다시 이항시켜보면 왜 이렇게 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 요 녀석을 BN이라고 치환할 거라고. 그럼 얘는 뭐가 돼 있다고? BN 플러스 1이 돼 있다고. BN은 무슨 수열? 공비가 얼마인? 초항도 찾아야겠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뭐 나와? A2 빼기 A1 나오지. 얼만데? 그럼 BN은 2 곱하기 4의 N-1. 그럼 내가 찾은 식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BN인데 BN 자리가 2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10번째 항 찾고 싶으면 요 식에다가 1부터 몇 가지? 9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하시면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A1 3에다가 10 K는 1부터 9까지
R-1분의 초항 2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열번장이 나옵니다. 이거 동영상 내가 최대한 빨리 올려줄 테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12번만 봐봐. 왜 여기까지가 문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여기까지가 문제. 그냥 이런 과정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를 두 개로 찢기가 이렇게 찢어서 얘를 여기다 분배한 건 얘랑 짝꿍, 얘를 얘랑 분배한 건 이양 이런 느낌이거든. 합이 빵이니까. 그치, 기준이 있지. 얘 개수 얘랑 똑같지, 얘 개수 얘랑 똑같지. 무조건 똑같이 찢어져. 왜? 합이 빵이니까. 합이 빵이니까 맞게 찢어져야겠지. 왜? 그래야 다시 더해야 빵이 나올 거 아니냐. 이제 다섯 개 했는데 뭐. 쌤이 5개만 알려주시면. 더 들어봐 일단. 그럼 오늘 기납법 안 해요? 그거 안 할 건데? 오늘 숙제가 I 38번까지야. 내가 숙제 왜 여기서 끊었는지 알아? 수학적 귀납법 전까지라 저기서 끊은 거야. 증명.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증명. 그렇지? 귀납법 시험 한번 또 따로 봐야겠지? 그치? 귀납법 이제 백지에다가 증명하세요. 이런 거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본 사람 집에 전화 오지. 근데 나도 나 상담자 되게 싫어해. 전화하기 싫어. 무서워. 뭔가 이렇게 만약에 성적이 좀 떨어져서 막 어머니가 막 걱정하는 투로 말하면 마치 내가 잔소리 듣는 기분이야. 내가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엄마한테도 안 듣는 잔소리를. 그래서 전화하기가 되게 힘들어. 다음 또 뭐 해줄까? 다음은 야 시끄러. 왜? 뭐? 없어. 단 하나도 없어. 차이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 스토리는. 자 봅시다. 아이고 이런 꼴이야. 되게 특이해. 분자는 항이 1개, 분모는 항이 딱 2개야 무조건. 분자도 2개, 분모도 2개는 일반항 못 찾아. 알았지? 아예 못 찾진 않는데 고등학생은 못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말해줄 17개에 얘랑 뒤에 무언가 또 붙어있는 게 다른 유형으로 아예 분류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야. 왜? 이게 칠판 한 판 다 쓸 정도로 길어. 엄청 길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니까 일반항 찾는 걸 외우고 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얘도 푸는 방법만 알려줄게. 역수를 취하고요. 양변 역수를 취해. 하고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하세요. 끝입니다. 치환하면 뭐 돼 있냐? 등차수열 돼 있어요. 치환하면 등차수열 돼 있습니다. 엄청 진짜 말도 안 되기 쉽습니다 이거. 참 여기는 많은 녀석이 없다. 참. 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과정에 딱 들어맞게 있는 책이라 교육과정에 없는 건 사실 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있잖아. 센만 봐도 있고요. 일품에도 있고요. 블랙라벨도 있고요.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요. 자이스토리 빼고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정말 자이스토리 빼고 다 있어서. 배고파. 쌤, 일품에 점화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 있어요? 있지. 그런 문제 있어. 그런 문제 나중에 내가 숙제 낼 때 걸러줄게. 다 골라내줄게. 이런 건 버려도 된다. 다만 배고파 씨. 뭔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이런 문제들 A1이 좀 그런가?
이 정도 써보죠. 왜 그러냐 얘들아. 그때 일반항을 찾으랍니다. 뭐 하자고? 양변 역수를 취하자고. 양변 역수 취하면 좌변 어떻게 돼? an 더하기 1분의 1이고 우변은 2an분의 an 더하기 2인데 그 분수를 이렇게 얘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나면 이 앞에 게 뭐 남지? 기억이 안 나네. 2분의 1 더하기 an분의 1 딱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bn으로 치환할 거야. 그럼 질문, 얘는 뭐가 되겠니? bn 더하기 1이 다음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n번째 항이 2분의 1 더한 게 다음항이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인? 2분의 1인. 그럼 즉 2분의 1n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겠니?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수 다시 취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할만하죠? R분의 Q? 그 자리가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1이 아닐 수도 있다고? 1이 아니면 요런 꼴이 돼 있겠지, 치환하면. 그럼 요런 꼴이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또 알고 있잖아 이미. 그치? 근데 대부분 다 저렇게 등차 수열이 되는 것만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된다면. 자, 다음 알려드릴 건 점화식인데 일반항을 찾는 점화식들이 아닙니다. 아주 지랄 맞은 녀석들. 자, 첫 번째는 되게 유명한 녀석, 교과서 단골, 학교 시험 단골 문제,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점화식을 만족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딱 정확히 n번째와 그 다음 걸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옵니다.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아까 PQR 한 거랑 똑같지 않냐? 얘는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개수의 합이 0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우리가 배우는 일반항 찾는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그냥 뭐밖에 없냐? 노가다밖에 없어요. 봐봐. 대부분 이 문제가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이 주어지거든. 봐봐. 처음 두 개가 1이지. 세 번째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 이전 거 두 개를 더해서 찾는다고. 네 번째 거 어떻게 찾는다고? 두 번째, 세 번째 걸 더해서 찾는다고. 다음 얼마? 다음 얼마? 얼마? 엄청 빨리 찾을 수 있어. 얘는 20번째 물어봐도 진짜 금방 찾아요. 그치? 왜? 바로 그냥 개수가 절대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딱 더한 게 다음 항이다.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경우의 수, 순열조합 이런 데도 많이 사용. 무조건 그냥 대입해서 찾는 거야. 대입. 차근차근 대입. 뭐 계단 올라가는 문제나 뭐 그런 문제들 관련된 게 그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확률과 통계 우리 경우의 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하면서 이런 문제 봤을 거야.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올라간대. 그래서 n칸의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뭐 fn이라고 할 때 f10의 값을 구하세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분류해서 셀 건데 맨 처음에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하자면 맨 처음에 한 칸 올라가는 경우랑 맨 처음에 두 칸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n칸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내가 fn이라고 한다 그랬어. 알았지? 그럼 n 플러스 1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뭐겠어? 자, n 플러스 2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이건데 내가 n 플러스 2칸의 계단으로 올라갈 거야. n 플러스 2칸의 계단으로 올라갈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럼 두 개로 분류해서 세고 싶어. 왜? 전체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세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 몇 개, 이런 경우 몇 개 해서 더하면 몇 개다 이렇게. 그럼 얘를 크게 두 개로 분류하자면 맨 처음에 한 칸으로 올라가는 경우. 왜?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가니까. 얘를 또 다르게 분류하면 맨 처음에 두 칸을 딱 올라가고 시작하는 경우. 그럼 얘는 몇 칸만 더 올라가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n 플러스 1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겠지 당연히. fn 플러스 1가지가 있다고.
맨 처음에 한 칸을 올라가는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니까. 두 칸을 올라가는 경우가 한 칸씩 두 번 올라가는 건 제외야. 왜? 얘랑 중복될 거 아니야. 맨 처음 한 칸 올라가는 거에서. 한꺼번에 두 칸을 올라가는 거 한 가지에. 몇 칸 남았어? n칸. 이 n칸 올라가는 경우에서 뭐가 있어?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n 플러스 2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고. 이게 딱 저 피보나치 수열의식을 만족하고 있어. 아이고, 얘들아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고요. 내가 알기론 이 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그 경우의 수 순열조합 학교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학교 한 군데 저게 나왔어요. 이거 치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는 무언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줘도 되죠? 피보나치 수열을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 알았지? 여기서 별다른 없어. 일반항을 못 찾는 건 아닌데 이거는 무슨 거의 뭐 미쳤어. 헬이야. 그렇지? 나도 아직도 일반항을 외우진 못해요. 찾는 방법만 기억하고 그걸 다 찾아봐야 식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복잡해. 내가 알기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 주어져 있는 요 승차 이 일반항이 막 이렇게 생겼어. 내가 알기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일반항이. 못 찾는다는 얘기 알았지? 이게 확실한지 모르는데 얘랑 비슷한 형태의 식이야. 자, 다음은 이런 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그냥 다 더해진 게 어떤 상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즉 연속한 3개씩 더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거 없어. 이름 있었으면 내가 하나 지어줘. 뭐 할까? 인범이 할까? 인범이 수야? 이름 없어. 뭐 하는 거냐? 그냥 몇 개 관찰해 보시면 돼. 뭔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면 대부분 딱 2개 항이 주어져 있거든. 예를 들어 7번째 항이 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10이다 이렇게 돼 있고 7번째 항이 3이고 12번째 항이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대부분 이렇게 딱 2개 막 이상한데 2개가 주어져 있거든. 이렇게 이러면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어. 왜냐면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뭐 뚜루루루 뭐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 얘가 3이고 얘가 5인데 3개 합이 어때? 얼마야 돼? 10. 근데 이거 3개 합도 10. 그럼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3개 합은 얼마?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2. 그럼 요거 3개 합도 얼마? 10.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3개 합도 얼마? 10. 그치? 그럼 1, 2, 3에서 자르고 4, 5, 6에서 자르고 7, 8, 9에서 자르고 이렇게 3칸씩 자르면 3, 2, 5, 3, 2, 5, 3, 2, 5, 3, 2, 5가 반복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몇 개의 합이 상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뭐 4개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 알았지? 2개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식인 거야. 알았지? 4개의 합이 상수다 주어진 것도 4칸 간격씩 반복되고 2개의 합이 상수다 주어진 것도 2칸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개 쉬워요. 그쵸? 이런 거 엄청 쉽죠. 그치? 이런 거는 뭐 이런 건 잘 안 까먹더라고. 그치? 쉬우니까. 이런 건 잘 안 까먹잖아. 무게 중심하면 몇 대 몇? 1대2. 그치?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서 안 까먹잖아. 그치? 2대1, 2대1. 그치? 또 안 까먹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치? 뭐 이런 거 안 까먹. 그치? 그냥 c제곱 나와. 그치? 자. 이런 꼴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이거를 찾으라고 물어봐. 합을 구하라고 물어봐. 이런 꼴은 주로 합. 그리고 주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짝수가 나와. 왜? 홀수는 못 구하거든. 못 구하는 건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일반항 괜찮나요? 예? 일반항? 찾을 수 있어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지저분한 문제 아니고 여기 얘는 어떻게 푸냐? 이 식에다가 홀수만 대입하세요. 홀수를 차례대로 대입해봐. 만약에 여기서 20번째까지 합을 물어보면 홀수를 10개를 대입하시면 돼. 딱 반절. 6개를 찾으라고 물어보면 홀수를 3개만 대입해보면 돼.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봐봐. F에는 뭔가 식이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 대입해봐. 불러봐. A 1 더하기 A 2가 얼마다? 뭔가 있겠지. 그 다음 3 대입해야 A 3 더하기 A 4가 3. 그냥 봐봐. 뭐 차례대로 나오잖아. 이게 차례대로 나온다. 홀수들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20번째까지 구하고 싶으면 여기 마지막 10까지 대입해야 이렇게 생겼겠고 걔를 다 이렇게 더한 게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인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홀수들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AN 3개 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라고 물어봐. 이렇게 합을. 그럼 얘도 역시 뭘 대입하면 되냐? n자리에 1부터 3칸 간격으로 4, 7, 10 대입하시면 돼. 왜 1 대입하면 1, 2, 3, 4 대입하면 4, 5, 6, 그 다음 7 대입해야 7, 8, 9 이런 항들이 연속으로 합이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원하는 개수만큼 잘 더하시면 합을 한꺼번에 바로 찾아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뭔 말이야? 나? 맨날 밥 먹고 이것만 하다 보면 너도 그렇게 되겠지. 아이고 또 좀 어려운 걸 빼고 알려주느라 지금 뭘 알려줄지 지금. 몰라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한 17개씩 애들을 설명해 줬어 예전에. 또. 이거 마지막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 대칭형 연립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긴 참 뭐가 없다잉. 참 여긴 뭐가 없네. 수열이 2개가 나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야. 연립을 한다는 말은 수열이 2개가 나와요. 수열이 하지 말자. 없다. 그렇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법 안 알려줄 거고 그냥 이런 대칭형 연립점화식이 뭐냐면 수열이 2개 AN, BN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Q 곱하기 AN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딱딱 대칭되게 문자만 이렇게 딱 바뀐 이렇게 되게 이쁘게 생긴 연립 방정식처럼 생긴 점화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형 연립 점화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안 알려준다고 해놓고 나쁜 새끼. 2개 더 하고 빼면 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러면 일반항이 보통 다 찾아집니다. 더하면 계속하죠. 안 알려준다고. 얘가 더하면 P 플러스 Q에 괄호 안에가 AN, BN 이렇게 돼 있거든. 따라서 얘를 그럼 한 개의 항으로 보면 얘가 공비인 등비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거든. 그치? 둘이 또 빼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한 개의 수열로 보면 얘도 역시 얘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 돼 있어요. 그럼 얘 일반항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둘이 연립하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AN 나오고 둘이 빼서 2로 나누면 BN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뭐 문제 풀다 보면 없을 거 하나도 없어. 아, 일품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일품이 없네 나한테. 자, 일품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건 뭐지? 그럼 일품이 왜 없지 근데? 오! 오! 됐다. 연립형 점화식이 있나 없나 그냥 보는 거야. 없어. 그럼 블랙라벨도 한번 봐야겠지? 응? 아 싫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여기 있다. 일품에 있다. 일품 수능형 문제에 있다. 일품 수능형 문제 있고 블랙라벨은 참 별의별 너무 희한한 게 다 있어. 수능형 3번 일품에 있는 수능형 3번인데 뭐, 책 없는 사람 몰라도 돼. 이 정도 알면 일품에 있는 건 다 풀 수 있겠다.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알면 일품에 있는 거 진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뭐 더 알려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졸라 많이 알려줬어. 그래서 이제 뭐 점화 시간 알려주는 건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지금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남은 시간은 뭐 자든가 숙제를 하든가 화장실 가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5월 6일 시험 볼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이 일품 삼가함수 끝까지 이것 좀 다 푸세요. 좀 제발 부탁이다. 풀어라. 아니 다음 시간에 검사할 시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정도 풀어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다음 주 일요일 수업까지 풀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각함수 활용부터 시그마까지 시험입니다. 채연아? 쓰지 말아라. 알았지? 좋게 얘기하니까 계속 쓰는 것 같아? 그럼 안 되겠지? 좋게 얘기할 때 어른 다 컸잖아, 그치?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잖아.